현대 소설이죠. 체력이게 무성격자. 보기. 무성격자에 나오는 정일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네요. 우유를 아직 끊을 수 없다라는 뜻 아닙니다. 우유부단하고요. 한편, 자, 이런 성격이고, 주변을 관찰하네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고, 자신을 뭐하기도 한다? 분석하기도 한답니다.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설이고? 심리소설이네요. 그죠? 읽었더니 심리소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핵심 목적은 정일은 어떤 심리일까 이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정일은 속물적 욕망은 많은 사람이다. 경멸하네요. 그런데 행동은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관찰 결과 왜 그럴까 생각하고 반응하고 자기를 분석하죠. 됐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수업 준비하면서 그랍을 읽고 시험 출근하는데 바로 읽었거든요. 이거 시험지 구하고 이 문장 읽으면서 펠라했습니다. 문장이 안 끊어지더라고. 첫 문장 읽으면서 첫 문장 이까지가 한 문장이죠. 에이 이랬습니다. 그냥 이런 자 갑시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누구다? 정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중심사건 뭡니까? 아버지가 뭐하다? 위독하다죠. 아버지 아직 뭐하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뭡니까? 중심사건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뭐하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 운운합니다. 일부러 제가 요거를 강조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 보는 듯한 용팔이. 다 따지는 참판알이제. 그러니까 주산알. 그러니까 용팔이는 따진다 했죠. 아직도 하니까 정일이가 바라본 용팔이를 관찰했죠. 아까 보기에 관찰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한다 했잖아. 했을 때 용팔이는 어떤 녀석이다? 참 이해 타산적 인물이다라고 판단하겠지. 유심히 바라보고 있죠. 그런 자신을 또 뭐한다? 의식하죠. 이제 여러 번 한 뒤에 이제 자신을 대상화한다 안 했습니까? 아까? 맞지? 자신을 대상화했더니 이제 자신을 또다시 메타 인지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지는 뭐 하더라? 자신의 얼굴이 붉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됐지. 뭐 할 때고? 용팔이가 무슨 말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라고 했지. 자, 쌤이 중요한 거 하나 밑줄 한번 그어볼까? 유심이란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 같죠?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위독하다,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게끔, 맞지?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게 인간이잖아. 근데 봐라. 아직도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근데 그의 재산을 넘겨다 보는 듯 하나니까 용팔이에 대한 태도는 이해타산적 성격을 나는 뭐합니까? 경멸하고 있죠, 지금. 심리소설에서 조금 꼼꼼하게 보자. 문장이 더럽게 길어. 경멸하지. 그러면서 산판에 거침없이 올라가잖아. 사람 안 죽었는데.
벌써 죽고 난 뒤에 상속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거를 현강실에 뭐 한다 했니? 유심이지. 이거 유심히 봐야 돼. 유심히 보는 거 뭐고? 계산이 어떻게 될까지. 이 말 알겠나? 그랬더니 봐. 용팔이 했던 대상.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니한테 떨어지는 것은 이거다 이거지. 했지? 그랬더니 하고 주산판을 밀어놓으면 용팔이가 나를 봤지? 뜨끔했잖아. 자기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이 말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깨달았다. 아, 이까지. 문장 길지만 염상섭하고 좀 다르지. 염상섭도 문장 길지만은 그 쓰잘데없는 게 많고 이분은 문장 참 길지만은 어휘 하나하나가 뭔가 소중해. 이거 이해됐죠? 어휘 하나하나가 보면 볼수록 씹을 게 많아. 염상섭은 보면 볼수록 좀 버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되었죠? 따라서 야 경멸하고 있는데 지 자신도 경멸이 대상이죠. 이제 이렇게 또 나오죠. 심리소설에서 전형적으로 뭐를 감춥니까? 이처럼 직접 대화 형식을 감춰서 그지. 대화마저도 뭐인 것처럼 의식 속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얼마나 이거는 그 편법이지. 편법을 제시하는 거지. 상속세조차 안 물고 하는 것. 상속세는 언제 합니까? 언제 냅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지.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뭘까지? 맞지? 상속세도 안 내고 아버지 재산을 날로 모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 위임장이지. 자, 요게 뭘까 이거죠.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뭐 한다 적입니까? 재산을. 그냥 위임한다라는 그 말이겠죠.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나? 자, 그지? 자, 정확하게는 재산을 명의 이전하는 거죠. 주인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자, 정일이는 더욱 불쾌해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탓도 있겠지만 자신의 눈을 거리낌 없이 바라보는 용팔이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놈 하는 자, 이거는 큰 따옴표 아니네. 이건 작은 따옴표죠.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 소인놈 하는 의분 같은 뭘 느꼈다? 심려를 떠올리며 내가 언제 이런 업무를 하자고 너와 공부를 했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여기까지 됐죠. 경멸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자, 그렇다. 이 기억에 있는 심열은 심열. 마음 심자에 열병할 때 그 열이겠죠. 이 심열은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용팔이의 행동으로 인한 심열이죠. 현재는.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듯한 웃음이 심열 웃음을 바뀝니다. 그렇다면 실제 심열은 요건데 아니죠. 실제는. 자, 자기 흐름에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쇠약의 탓일까? 그래서 보았더니 뭐도 아니고 의분도 아니고 결벽성도 아니다라고 하지.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농쳐뿌린 결과가 어떤가 이랬지. 자신의 행위가 지금 상식을 농치는 행위라고 얘기하지.
즉, 아버지는 지금 사망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 척 하면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뭐를 묵인하고 있죠, 지금? 명의 이전 제한을 수락하고 있죠, 지금. 그게 인간이 지니할 상식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가 뭐합니까? 한번 해볼까? 그죠? 한번 해볼까? 도장을 찍으라 했잖아. 그지? 한번 해볼까?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 같은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급히 도장을 끄져서, 자, 칠 대로 치세요. 참 비겁하지.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하면서, 요거는 큰 또한편에, 맞지?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제 발뺌해버리죠. 비겁하지, 이것도. 이렇게 짓거리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업 죽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심열은 처음에 용팔이 행동에 대한 심열인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부끄러움 때문에 나오는 그런 심열이죠, 지금. 자, 그래서 심한 심열에 들떴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이까지는 됐죠. 아까 보기에서 이제 좀 어렵게 보였던 보기가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자기를 대상하고 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이 정일에게 도장을 주고 난 뒤에, 요렇게 하면서 일어나네. 방금 어떤 어휘가 나왔습니까? 용팔이와 정일의 관계를 알 수 있죠. 누굴까요? 장인이 누굴까요? 아버지겠지. 정일의. 그렇다면 용팔이는 누구냐? 용팔이는 정일이의 누구? 여동생의 남편이죠. 맞지? 그러니까 서열상 누가 높다? 정일이가 오빠잖아. 그러니까 공손이라고 하지. 용팔이는 이 집의 사위일 거고, 그자? 정일이가 이 집의 장남이겠지.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명의이전 되는 거고.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습니다. 잠깐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럼 되나? 라고 하려 했지. 그래서 궁둥이를 덜먹하고 부르는 손짓만 했습니다. 뭐는 하지 않았다? 말은 안 했습니다. 이미 용팔이는 앞이가 뒤가 뒷모양이지. 창졸간의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어떻게 불러야 되노? 매제 이래야 되지. 용팔 매제. 자, 어떻게 부르기는? 너희 동생이 매자잖아. 매제라고 해야지. 요새 참 매형이란 말을 참 많이 쓰던데. 자, 무슨 말이죠? 매자가 무슨 매자고? 손 아래 누이입니다. 손 위에 누나는 누구죠? 자죠? 그래서 자매 아닙니까? 형제 자매. 그렇다면 자형이라 해야 되지. 상식적으로 아직도 많지만 연하 연상 가정도 있지만, 그죠? 누나니까 지보다 나이 많고 결혼했으니까 지보다 더 나이 많겠죠. 자형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자제란 말은 없습니다. 그죠? 자제란 말은 없고요. 자형 아니면 매제죠. 매형이라고 좀 부르고 싶다면은 여동생의 남편이 지보다 나이 많으면은 매형이라고 해도 되겠죠. 아니, 그 이상합니다. 누나 남편은 매형이라고 했어요. 듣는 눈 얼마나 기분 나빠야 되나. 자, 창조간의 용팔 주적이 생각되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솔직히. 중문 안으로 들어간 용팔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두고, 그걸 못해? 내가 하마.
내가 하마지. 사실 이거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난을 본인이 나서야 되죠. 근데 내가 장인어른께 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아까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거 맞지? 마침내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얘기하였던지도 모를지리 하면서 참 비겁하죠. 뭐합니까 또. 숨을 죽이고 길을 기울이고 있죠. 아버지 무슨 얘기할까 이거죠. 이 말 되겠죠, 그죠? 여기 정일이 성격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제가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1문장 읽고 상당히 당황했거든요. 그래 저는 시험 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라서 그래서 두 번째 딱 1문장 봤더니 재밌더라고. 그죠? 하나하나 끈질 게 좀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수업 다 끝나고 난데 또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다면 또 모르는 걸 또 더 건질 수도 있겠죠.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은 그림으로 긴장한 정일에게 한참 나무름을 많은가? 했는데 됐죠.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이었을 때 아버지의 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아직도 기다려 나한테 이놈의 자식 새끼가 그런 얘기죠. 이까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이제 위임장에 대한 얘기였죠. 중요한 경우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었을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아버지 참 자기 누굽니까 이게 정일이죠. 정일이는 그렇다면 누굽니까 요거 초점 화자라죠. 우리 이런 거를 맞죠? 심의주의 소설이기 때문에 정일 대신 나로 고쳐도 무방하죠. 아이고 아버지야 이렇게라도 죽기 싫어요 하면서 지는 뭐합니까? 눈을 찌푸리고 있다네.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아버지하고 누구하고 정일이가 나오지. 정일이는 뭐다? 살려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살려는 의지력이 없네요.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생의 집착이 참 강한 모양이에요. 요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의심을 품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평생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성격 논평이 나왔지. 평생 상당히 활동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제. 삶에 대한 활력이 넘쳤던 사람이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평상시에 이 삶에 대한 이 활동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죽음과 싸운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의지력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그때 과거 얘기네요.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혓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름 누구다? 만수노인이래요.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요구한 건 뭡니까? 물을 보고 싶다지. 그래서 정일이는 이불을 누겨서 병상을 둬두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뭐 했습니까? 그 결과 큰 물그릇을 놓아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보는 것만으로 안 됐지 이제. 아버지 뭐 했습니까? 어디나 눈 가는 곳에 물이 보이기를 원하였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 놓고 물을 가득 채워 놓았죠. 행동입니다. 그 다음 형광펜도 갑니다. 뭐를 했습니까?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했죠, 이제. 눈치 빠른 애 알죠? 이게 바로 아버지에 대한 노예 사례다, 지금.
생애의 집착에 대한 얘기겠다라는 게 이제 파악돼야 되는 거야. 내가 처음 했잖아. 그때라 했잖아. 그때. 그 다음에 정일이는 이제 이래 했네요. 그랬더니 결국 아버지는 뭡니까?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자, 뭐가 나왔습니까? 황홀한 눈이 나왔지. 맞지? 요 단어 좋죠? 황홀한 눈. 생애의 강렬한 집착이겠지. 맞지? 그런 생애의 집착을 보고 정일이는 자기 눈에도 뭐다? 눈물이 솟아오른다는 얘기지. 이 정일이 눈에 솟아오르는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버지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겠고. 참 아버지 저렇게 평생 뭐한 사람이 생애의 집착을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죽음을 쉽게 놓기가 힘들까?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맞죠? 그게 제일 앞에 나왔던 죽기, 이렇게 되었을까 죽기가 싫은가. 맞죠? 그런 거로 연결됩니다. 정일이는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아버지의 눈에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런 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뜻밖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되었죠? 서수상 특징입니다. 없죠? 뭐 이상합니다, 다.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정일이었잖아. 글쎄. 서술자가 누굽니까? 서술자도 지금 누구죠? 밖에 있는 사람인데 서술자가 초점화자 중심인물에 대해서 했잖아. 풍자적 거조 안 했고요. 이게 바로 초점화자 얘기죠. 그죠? 자, 28번 갑시다. 아, 선지만 봤을 때는 답이 없네요. 자, 이제 일일이 A, B, C, D를 확인해야 됩니다. 했더니 C 한번 보세요. 그걸 못해? 내가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다. 이랬잖아.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이 아니죠. 넘어갑시다. 자, 또 기억니은이 뭐죠? 자, 기억은 심열입니다. 아까 했던 거네요. 니은은 아버지의 중략이는 서늘한 감각이네요. 자, 그렇죠. 처음에. 맞네요. 아, 아니네. 이게 틀렸네요. 그죠? 왜 틀렸습니까? 서늘한 감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황홀한 눈이 나왔죠? 틀렸습니다. 정일의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억은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유였지? 이거는 솔직히 표면적 이유겠죠. 심층적 이유는 그 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니은이 틀렸습니다.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뭔 말이 하는지 니은은 아버지 이건 아니네. 분명히 기억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했는데 신경쇠로 원인은 이거 아니죠?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은은 좋죠. 요거 이것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맞죠? 정답이네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적절한 거 정말 적절하네요. 그죠? 5번 뭔 말이지? 그죠? 자, 갑시다. 30번. 그렇죠. 이거 아니잖아. 불쾌감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지. 맞죠? 지도 그런 것에 동조하고 있었던 거. 어머나 좋아라 좀. 그지? 자, 그런 식이. 나머지 선지 안 봐도 되겠죠? 수업에서 아마 충분히 다인 것 같습니다.